뭐, 360도를 보는 스파이 레이더는 안 달려 있지만, 어쨌든 대한미사일, 그 다음에 유도미사일까지 다 장착돼 있고, 그 다음에 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기라든가 그 적 배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경우에, 그게 배로 날아와서 배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럼 배는 생존 능력이 없잖아요. 그 생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이지스 구축함에는 램하고 그런 골키퍼가 뭐냐면, 네덜란드의 골키퍼라는 게 뭐냐면요, 축구에서 골키퍼라는 게 있어요. 골키퍼가 골 넣으면 막잖아요. 마지막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북한 놈들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함대에다 쐈어요. 근데 그 미사일이 계속 날라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그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대한 미사일을 계속 쏴가지고 그걸 맞추지 못하면 점점점 미사일은 막 배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램을 또 발사를 해요. 1000km 정도에서. 1000km, 램을 발사해. 램도 많이 램이 사용률이 명중도가 100%예요. 대부분 그 램으로 다가 미사일에다 떨어뜨려요. 근데 이 램도 못 맞추는 거야. 근데 이 미사일이 500m까지 접근했어. 우리 구축함한테. 그러면 500m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우리가 뛰어서도 500m는 가잖아요. 500m에서 누가 이걸 격추를 시키냐면은 미사일을 골키퍼가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1분당 약 4,000발이 있어. 1분당 그 탄환 그 둘레가 40mm예요. 20mm. 30mm. 30mm면 오이 사이즈죠. 우리가 먹는 오이. 그 정도 탄환이에요. 굵기. 그게 1분당 4,000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500m까지 걔네들이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이 얘가 마지막으로 막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요새와 일본이 만일 그 독도를 침공했을 때 우리 구축함들이 거기 갈 수 있는 배가 불과 10척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멀리서 이지스 구축함 12척에서 뿜어내는 화력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우리 불쌍한 거죠. 우리 공군이 F-16이 우리가 140대를 갖고 160대를 갖고 있습니다. 160대인가 그 정도. 그 다음에 F-15가 한 158대가 있는데 그거 다 뜨지 못하죠. 무려 100대가 돼도 일본은 약 450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어요. F-15가 아니더라도. 그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이 스텔스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세대가. 일본은 또 20대를 더 들여옵니다. 그것도 일본은 지금 갖고 있는 그 360,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 미스노급의 일본의 그 약 25,000톤급의 우리 독도함보다 커요. 거기에는 중갑판에 일본은 특수 개조를 해갖고 일본은 본래 그걸 항모로 쓰려고 자기들은 항모라고 안 그래요. 중국을 자극시킬까봐 항모로 쓰려고 항모를 갖다가 고강도판을 갖다가 깔아갖고 왜냐면 전투기가 뜨고 내리려면 그 항모 철판이 아주 강철 철판이 돼야만 그게 내구성이 강하고 비행기가 연청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다 해놨어요. 그 일본은 그 항공모함 그 배미창에다가 모든 격실을 갖다 엄청 많이 만들어놨고 기자들이 이걸 왜 만들었냐니까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 군사훈련할 때 우리가 그런 사관생도라든가 아니면 뭐 여군들이라든가 그런 특수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숙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기다 비행기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격실을 갖다 애초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일본은 왜 그걸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냐면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헌법적으로 일본은 다 바꿨어요. 일본의 그 내각에서 헌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전쟁해도 된다는 걸 명분화 시킨 겁니다. 미국에서 또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다 합리화를 시켰지만 일본은 그걸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자기네들이 과거에 그런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패전국으로서 전범 국가로서 지금 그런 국방에 대해서 강화하는 걸 많이 이런 서방 세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들한테 많이 그런 걸 보여줬을 경우에 일본은 과거에 그런 침략의 그런 근성이 제국주의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일본은 쉬쉬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분명히 그 세대가 있는
미스모 항공모함이 조만간 미국에서 그 F-35 라이트닝 B를 들여옵니다. 라이트닝 B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뜰 때 그냥 활주로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평방 5m만 있으면 비행기가 뜨고 내려요. 그 비싼 비행기입니다. 그거를 일본은 약 20대를 갖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배마당 8대씩만 그 배에다 깔아놔도 그걸 갖고 중국한테 가도 중국에 있는 그 항공모함 2대는 그냥 귀신도 모르게 그냥 일본이다 그냥 다 깨부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 더군다나 스텔스 비행기. 중국 용봉에 들어가서 중국 레이더가 잡지 못해. 그런 스텔스 비행기 F-35 라이트닝을 그 로키드 마틴하고 그 수주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는 그 수주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40대를 우리는 전부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만들어 갖고 옵니다. 완제품으로 만들어 갖고 와요. 왜 그러냐면은 기술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일본은 4대만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어 갖고 그 4대가 이미 다 만들어져 갖고 일본에 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나머지 그 40대 이상을 자기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원 제품을 다 들여옵니다. 다 부속을 들여와 갖고 일본은 조립을 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건 F-35J가 붙어요. 일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F-35의 일본산 부품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만약 그걸 갖고 있으면은 일본은 지금 신신이라는 초음속 스텔스 복기를 만들어 갖고 이 사제기를 만들어서 이미 그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거기다가 F-35 라이트닝을 로키드 마틴에서 그렇게 조립 생산을 시켜서 그 라이센스 생산을 했을 경우에 일본은 기술을 그대로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뭐냐? F-40이 들어와 있을 때 만약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은 그 비행기의 그 부속을 우리가 일단 떼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뜯어요. 그거 떼어냈다면 큰일 나요. 로키드 마틴을 그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구에 있는 그 F-15 전투기, 이글 전투기도 그 비행기 부속품을 우리가 떼어냈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고쳐요. 법이. 네. 미국 본사를 보냅니다. 그거 떼어내면 계약 위반이라고 벌금 물어요. 벌금 물고 우리는 부속 못 받아요. 미국한테 부속 못 받아요. 그럼 우리 비행기 못 띄우잖아요. 그럼 왜 미국이 왜 우리 우방인데 왜 그렇게 하지? 자국의 기술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거 다 주면은 대한민국은 기술 습득이 빠른 나라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F-15 전투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F-35를 갖다 우리한테 완제기로 주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그걸 카피를 하고 그거를 갖다 그대로 복사를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전투 병력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본이 그만큼 해군력이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그 저희들은 많이 그런 독도 분쟁 사태에서 비극적이지만 일본하고의 그런 전쟁이라는 게 많이 발발됐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해군 군함은 하루도 안 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괴멸돼 버려요. 아이고. 그게 아마 시간이 제가 알 때는 2시간 정도면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전투함들은 다 부서져 버려요. 일본의 그 이지스함 체계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쌍하냐면은 SM-3라는 미사일이 없어요. 그게 엄청 비싸요. 돈이 없으면 일본은 12대에 SM-3도 뉴블록 또 다른 B블록을 껴요. SM-3 자체도 굉장히 좋은 미사일이에요. SM-3가 뭐냐면은 북한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둥펑 저기 군사 퍼레이드 할 때 그 큰 그 트레일러에다가 막 원통이 되게 큰 엄청나게 큰 미사일 봤죠. 네.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북한 놈들은 그 둥평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설에 의하면 종이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네. 모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 맨 앞에다 핵을 달고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타드밖에 없어요. 타드. 우리
서해 유성령이라든가 율곡 이 세종대왕 그 함급에 그게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깡통이에요, 깡통. 일본은 그 SM 미사일이 지금 6대하고 앞으로 6대가 나오는 배에 다 장착이 돼 있어요. 돈이 많아갖고. 그래서 일본하고는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는 게 일본하고의 그런 해양 분쟁이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것도 미국이 또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극적인 거는 일본하고 전쟁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참 우리 과거에 이순신 장군 계실 때는 이 거북선이 위용을 발휘하면서 아주 일본 그 해상 네, 봉쇄했죠. 전에서 아주 그냥 정말 초토화를 시켰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외구가 다 물러갔죠. 쫓겨갔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냥 그 해상은 갔다가 우리가 아주 막강했었죠, 진짜. 예. 사실 그런 그 해전사를 봐도 대한민국 해군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우리는 좀 더 강력한 그런 그 해상 그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요. 잠수함만 봐도 일본은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이 약 40척이 있어요. 40척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000톤급 잠수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 대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게 1,800톤짜리 잠수함을 인제서야 만들었어요. 일본은 일본 잠수함의 생명이 뭐죠? 은밀한 거잖아요. 은밀한 거. 네. 잠수함은 소리가 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은밀해야 되잖아. 저한테 탐지가 안 되려면 일본 잠수함이 굉장히 은밀하대요. 물론 대한민국의 잠수함도 은밀합니다. 북한 놈 잠수함들은 소용도 없고 그랬을 때 일본은 공군력도 우리보다 2배로 강하고 해군력은 한 5배로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지상군은 뭐 거의 일본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밀리는 거는 공군하고 해군이 밀립니다. 공군은 더 많이 밀려요. 앞으로 그 항공모함에서 그 연착륙할 수 있는 그 스텔스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 카이에서 만드는 우리 지금 국산 전투기를 우리가 지금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신신이라는 스텔스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그런 스텔스기도 받고 자체 라이선스 생산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다가 또 다른 그 스텔스기를 만든다 그러면 일본은 진짜 미국하고 견줘도 막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불안합니다. 일본도 너무나 그 군사력이 강한 것도 불안하고요. 북한의 저 비핵화도 불안하고 지금 남한 정부의 지금 북한 도와주는 것도 불안하고 지금 뭐 그 자유당이 저렇게 지금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불안하고 다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보수 애국 태극기 그 집회 빼고는 다 불안합니다. 그러게요. 예, 아유, 어쨌든 참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애국심은 다 사라지고요. 전부 그렇죠. 그냥 부정, 부패, 비리 이런 쪽으로만 발달이 돼서 이 국가 안보 안위를 위한 부분에 관심들을 두지 않고 일본이 저렇게 비약적으로 모든 군사적으로 그리고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태보를 그런 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태보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남북한이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군을 강화하고 그런 군을 갖다 이렇게 현대화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은 난 뜬금없이 뭐 기무사 관련 뭐 문건 해갖고 뭐 장군들을 갖다 다 잡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결국은 내가 볼 때 그 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것밖에 전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참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으로 제가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그런 게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날이 저 발전하고, 일본은 사실 그런 자동차 공업이 우리 현대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일본의 그 5개 회사가 미국에서 팔아치는 그 자동차 대수,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많이 돈도 벌어들이고, 물론 일본이 스마트폰을 우리 삼성한테 뺏겼지만 일본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일본이 그 스마트폰을 안 만드는 것 같으죠? 미국에 가면요, 소니하고 일본에서 만든 그 스마트폰들이 매장에 다 진열이 돼 있어요. 일본 스마트폰 만듭니다, 소니에서. 일본도 전자제품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텔레비도 많이 만들어요. 일본 텔레비도 잘 나갑니다. 일본이 텔레비도 만들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배터리 산업도 일본도 우수하고, 대한민국도 우수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우리가 원조라고 보면 안 돼요. 삼성도 소니의 과거에 거길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소니를 이긴 거죠. 그건 아주 훌륭하게 잘한 거죠.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 전자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생산량과 판매 기록을 보면 삼성이, 우리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그 전자회사들이 삼성을 추월할 수 있는 돈을 벌어들여요. 미쓰비시라든가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물론 그게 합쳐서 일본의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그 판매량이 엄청난 나라예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하고 LG밖에 없잖아요. 전자회사가. 양분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철강제, 그 다음에 그 플랜트 사업,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조선업. 우리도 조선업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경제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게 그런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나라예요, 일본은. 일본은 진짜 제가 아까도 그런 군비로도만, 군비에 대해 군사력으로만 우위를 갖고 제가 따져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대한민국의 쓸모없고, 가치도 없고, 월급만 딱딱 그렇게 받고, 허송세월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태되고, 대한민국의 국방이 이렇게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이렇게 부조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소식은 다 전달이 된 건가 보죠? 예. 전달이 됐는데, 예, 맞춰질 지금 때쯤.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소식,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소강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과 김정일의 거짓말이 이제는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그런 결단만 전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거는 현재 저 정부에서 저희 군을 갖다가 저렇게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를 저렇게 탄압하고, 저게 북한하고 저렇게 연정을 품는데 점점점 혼란스럽고, 점점점 위기감과 여러 가지의 그런 난관이 봉착할 거예요. 그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앞으로 점점 이 해가 넘어갈수록, 이 해가 저물수록 아마 어려운 순간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외환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도 통제를 해서 저 정도지, 실제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비례해서 국내의 잠정한 외환 보유량을 따진다 보면 지금보다 달러가 더 올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것도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 선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 만일 국고가 비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만일 고갈이 났을 경우에는 달러의 통화량을 절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때는 진짜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도 올해 분기는 그렇게 큰 실적을 못 이룬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올해 그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분기에 이제 얼마나 그 뭐 8, 9, 10, 12월 그 4개월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만 대 이상은 못 팔 거라고 좀 봅니다. 작년에도 80만 대를 팔았다는데 적어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대로 된 그 순이익을 창출하려면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미국에서 양사가 200만 대는 팔아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그 현대는 둘이 합쳐갖고, 그러니까 기아하고 합쳐갖고 겨우 100만 대 정도를 파는데요. 일본은 도요타 단일 회사가 미국에서 500만 대를 팝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대 팔고, 그 다음에 닛산 같은 경우는 한 250만 대, 그 다음에 마스다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대. 그 일본이 그 5개사가 그렇게 많이 파는데요. 한국의 현대하고 그 기아는 둘이 합쳐봤자 100만 대를 밑도는 그런 정도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현대가 차를 미국에다 많이 팔아야 우리가 그 외환 보유고도 드러나고 많은 돈을 우리가 그 현대나 삼성이 벌어들여야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 정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좀 그 현대하고 그런 삼성이 전 세계에 퍼져갖고 엄청난 그 생산량을 늘리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은 역대 정권마다 그 강압적이고 포악적인 그 기업들의 그런 그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개인의 그 영역에 거기에 막 과거 정부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이도 그 수많은 재벌들한테 수많은 돈을 갖다 이렇게 막 착취를 하고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맘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의 그런 그 스마트폰이 이게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싸움이 아니 중국까지 개입됐어요. 3파전이에요, 3파전. 중국도 엄청 팔아요. 중국의 인구 14억인데 그 안에서 스마트폰이 중국이 1등입니다. 그 삼성은 내가 알기로는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중국이 1등이에요. 자국 스마트폰이.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런 수실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그 국제 유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경제의 그 기반의 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단가가 높아지고 실제로 국내 그 서울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서민들이 그런 서울값이 상승했을 경우에 그 피부에 느끼잖아요. 돈도 있어야 좀 넉넉하게 해야 돼.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먹을 것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지금 시국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2시간 11분 오늘 지금 네.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송은 이제 이게 전부답니다. 예, 그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2시간씩은 기본적으로 가네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오늘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그래도 2시간을 넘기고 마쳐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아마 북한하고의 아주 미국하고의 그런 아주 막판 대결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누구죠? 폼페이오가 네. 북한의 실체를 이제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인식하고 있죠. 예, 앞으로 대화 쪽으로는 안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폼페이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앞으로 수주간은 북한하고의 어떤 그 대화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북한하고 수주 동안은 별다른 그 대화가 없을 거라고, 소강 상태로 갈 거라고. 그럼 미국이 이걸 계속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최종 결단을 내리겠죠, 북한한테. 아예 그냥 엄포가 아니라 그냥 경고를 해놓지. 그냥 북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다라든지. 이게 그거는 북한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명령 내려서 빨리 군사훈련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원산에 진격하는 그런 상륙 훈련은 실제 상황 같이 한국의 어떤 그런 도서의 그런 섬에 가서 그런 훈련을 해라. 그리고 뭐 일본하고도 연계해서 뭐 영국도 불러갖고 공중 전투기 훈련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이제 서막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아마 이제 그 서막이 와요. 네.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군사훈련 있잖아요. 의치 프리덤 가디언 그거 하잖아요. 네, 다음 달. 네, 다음 달 하잖아요. 정말. 그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제적인 군사훈련도 다 똑같이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네. 그게 하니까 그게 최대 군사 상반기 훈련이 최고조의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달 말일까지 어떠한 그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진위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주한미군 훈련 가동해, 그리고 괌도라든가 그런 하와이에 있는 병력을 갖다가 이동시킬 수도 있죠, 한반도에다. 아예 그냥 F-22 스텔스기도 우리나라 뭐 군산이라든가 오산에다가 몇 대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8월이 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왜 8월이 굉장히 위험하고도 왜 소름 끼치냐면요. 더군다나 군사훈련이 있는 달이고요. 그러면은 북한이 아무런 군사훈련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에 언지를 주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한다고 계속 8월달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폼페오가 미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 북한이 연일 성토할 거 아니에요. 저런 것들은 결국은 거짓말. 그렇게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웃기는 게, 그럼 군사훈련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예정된 군사훈련을 전부 다 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요? 북한을 바라만 보고 군사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다 놓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8월 달에 의치훈련이 임박해서 군사훈련을 강행을 명령을 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의치훈련 강행이 돼요. 근데 그거 하면은 이제 비핵화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네. 끝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설전이 많이 오가고, 아마 미국에서 최고조의 엄청난 이제 화력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이제 시범을 보인 다음에 북한이 끝까지도 계속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끝까지 중국하고 연계돼서 남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많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리아 폭격 때 새벽에 미국 폭격했죠. 그런 거가 똑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겠죠. 시리아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시리아가 더 무섭죠. 화학무기까지 갖고 있는데. 지금이 7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으니까는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우리 또 비상식량 또 점검을 또 해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상식량도 좀 준비를 또 대비를 해야죠. 아무리 북폭을 한다고 해도 또 그것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아. 그거 뭐지? 뭐요? 뷰탄가스. 뷰탄가스? 그게 있어 밥을 끓여 먹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식수도 있어야 되고, 뭐 쌀도 있어야 되고, 아이고 참. 제일 걱정되는 게 나는 땅굴이야, 땅굴. 왜냐면은 저놈들이 또 그런 분위기, 땅굴에 다 숨어 내려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굴 통로가 태국까지 들어갈 정도의 그 크기 나는데 결식 구조까지 있다는데 지금도 저놈들이 거기 내려와갖고 거기서 다 방 같은 걸 숙소를 만들어놔서 격실. 격실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웃기는 게 그놈들이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전 점검을 다 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내가 뉴스 볼 때 미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의 그 땅굴 조직망 중에서 이미 출입구가 8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출입구가 8개. 출입구. 거기에 출입구 대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출입구 미국은 지금 한국에 아무리 못 있어도 땅굴 출입구가 뚜껑이 8개는 있을 것이라고 미국이 더 먼저 알고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도 물론 하지만 미국은 그런 그게 시나리오가 됐던 그 실제 상황이 됐던 미국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비상식량이 또 왜 필요하냐면은 땅굴로 저놈들이 만약 기어 내려왔을 때 참 난감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땅굴 대비의 그런 훈련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굴을 대비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거를 스스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다도 그런 인민군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무기 같은 거, 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구방망이라도 한 몇 개씩 갖다 놓고, 인민군들만 집으로 좀 그냥 박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놈들은 AK 석총 갖고 들이대는데 그거 들이대지만 기회는 또 있다는 거. 기회는 지금은 옛날에 6.25 때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아둔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잖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유식하고 모든 게 북한 놈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AK 소총을 들고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 놈들이 AK 소총을 들고 와서 함부로 그렇게 저들은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미군들이 땅굴을 카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예요. 미군들이 지난번에 무려 얼마야? 엄청난 1,900만 달러라는 땅굴 대비 장비를 갖다가 이미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들여서 국방진에. 그래서 미군들이 한반도에 그런 땅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땅굴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미군이. 거기에 주요 거기에 각 파트별로 거기에 다 미군들이 다 배치가 돼갖고 땅굴에서 많이 나오는 즉시 다 그냥 다 지잡듯이 다 그냥 박멸해 버린다는 거죠. 화염 방사기 요즘 나오는 거는 화염 방사기가 몇 킬로까지 나가는 게 있대. 그런 걸로다가 요즘은 굉장히 화염 방사기가 현대식이래요. 화염 방사기를 개인용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구입을 하고 싶네요. 만들면 되지 그거야. 왜냐면 그걸로 대응을 하게. 화염 방사기 원리가 요즘 도시산포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럼 그거 쏘겠어. 어쨌든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땅굴망이 많이 터졌을 경우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주한미군들이 최전방에서 다 카바한대요. 다 카바한대니까 그건 그렇게 우리가 미군들이나 좀 도와서 인민군들이 저놈들이 지금 어떠한 땅굴에서 지금 뭔 짓을 할지도 모를 거고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비핵화를 좀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압박을 막기 위해서는 저놈들이 두렵거든. 그래서 저놈들이 지금 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내일 땅굴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어가자고요. 땅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니까 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마음가짐을 이제 우리는 전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는 길거리 지나가더라도 차조심도 해야 되고 혹시 뒤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항상 눈도 사방 주위를 살피고 다녀야 돼 이제는요. 왜냐하면 좌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살피고 다닙니다. 주요 환경을 좀 살피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해야 되고요. 여름철이라.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땅굴은 미군들이 전적으로 다 거기 투입이 돼서 다 방어를 한다니까 우리가 크게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무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 방송이 좀 길게 했네요. 예. 네, 어쨌든 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먼저 건강을 챙기신 다음에 태극기 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저놈들이 쓰러지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일어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을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그냥 끊었네. 우리 안토니오님의 2시간 23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희망적인 그런 그 가능성으로 마무리를 해서 또 오늘도 다행입니다. 우리 안토니오님 무더위에 또 뉴스를 준비하느라고 하루 7시간 이상씩 늘 수고를 하는데요. 늘 또 그 수고의 격려들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또 많이 협조 후원을 해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최창락 목사님도 여태까지 계셨네요. 우리 논산댁하고 같이 계셨을 것 같은데 지난 토요일 날 시내에서 태극기 집회 할 때에 행진에 우리 그 논산댁이 일일 리포터로서 우리 목사님하고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이 이제 1편이 올라갔고 3편, 4편 정도까지 아마 올라갈 텐데 일일 리포터로 활약하시는 우리 선교자 방송 애청자 논산댁과 우리 그 최창락 목사님의 모습을 여러분 선교자 방송 그 유튜브 계정 48,000명이 구독자로 있는 그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분이었구나. 이렇게 또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올린 주소를 한번 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방송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유튜브 주소가 지금 아직 안 나왔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한 편만 올라갔습니다. 행진에 1편만 올라갔는데요. 이제 이어서 2편, 3편 아마 많으면 4편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무궁화님의 그 원래 성함이 제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무궁화로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천안에 계시는 우리 임 여사님이 되시는데 또 선교자 방송을 늘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간단히 한번 또 들여다볼까요? 오늘도 크리스티나 봄님이 어제에 이어서 1차로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김대한 국민님보다 더 강력한 라이벌이 나왔습니다. 1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면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비피님이 지금 현재 이 화면 상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늘 실수를 하는데요.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네요. 비피님이 남아 계시고 우리 고토회복님 봉구형이라고 들어오셨고요. 박근혜 각하라고 오래간만에 각하라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박경린님이 우리 또 소피아라는 그 세례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새마을 세상님이 들어오셨다가 좀 무슨 메시지가 좀 삭제됐던 부분이 있었네요. 네, 어떤 우리 오해가 있으면은 그런 오해 부분들을 또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영숙 작가님, 어제는 못 뵌 것 같은데 오늘 들어오셔서 계셔 주시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전사 우리 스패너님, 오늘도 수고를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강정현님, 그리고 오늘날님 늘 들어오시죠. 허정수 여사님 늘 들어오시고요. 최경숙님, 그리고 김기영 우리 의사님, 예. 우리 선거자 방송 3번 유튜브 계정 그 이전에 1번인 그 계정에서는 구독자가 47,000이었는데 뭐 5만도 가고 막 그러자고 하셨는데 그냥 정지를 받는 바람에 지금 48,000 몇 명에 머물고 있죠. 그거보다도 그곳에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잘못 그 아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번 유튜브 계정도 정지를 당하고 이제 3번 하나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조심조심 하면서 또 여러분들 뭐 많은 구독자를 이렇게 확보한다기보다도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우리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미국의 뉴스를 팩트를 이렇게 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그냥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들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고 또 바로 인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답답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선구자 방송의 그 뉴스를 통해서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이 머리가 좀 깨이고 바른 상황을 좀 인식을 하면서 계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또 악전고트 가플레시님 계시고요. 강정현님,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요, 고토회복님, 네, 오늘날님, 극기태님, 김도희님, YY님,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살 만큼 이 세상은 힘듭니다. 힘드신 분들 파이팅. 이렇게 써주셨네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최복하님, 국방력이 튼튼해야 하는데 세금 걷어 뭐 하는지. 세금 걷어 엉뚱한데 다 지금 세고 있고 개인들의 또 좌파 단체에 흘러나가고 있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이 불편부등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최복하님은 오늘 그 하천을 걸으시면서 우리 방송을 듣는다고 아까 초반에 글을 써 주셨더라고요. 지금은 들어가셨겠죠? 노범인트님께서 새마을 사업이었으면 이미 보수 정권의 국가기념 사업으로 되겠죠 라고 적어주셨네요. 맥고아님도 들어오셨고요. 같은 분들이 계속 글을 주거니 받거니 들 하셔가지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권영숙님은 작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4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셨고 지금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계시다고 충청도에 거주하고 계시죠. 자꾸 이름을 불러두고 소개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고 들어오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서 제가 아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간간히 좀 다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곧 박대화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자주 매일 뵙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들어오셨네요. JTBC 평양에 지사 승인했다. 예, 문재양이 진짜 미쳤나봐요. JTBC를 평양에 지사 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참. 정말 이건 너무나도 비정상입니다. 평화를 위하고 평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결단코 아닌 지금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도 아닙니다. 저거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예. 또 새로 오신 분이 누가 있나요? 박경린님 얘기했고 아까 김영란님하고 박경린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두 분 다 베로니카, 소피아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서로 이렇게 밝히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보고 잠깐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성효채님도 들어오셨네요. 성효채님 반갑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효민구구씨님도 계시네요. 심평안님 이름 좋네요. 심평안, 심샬롬, 심해피, 심피스 다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한글로 심평안님이라고 좋은 닉네임을 가지고 들어오셨네요. 깊어가는 한여름밤의 방송 시청이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미실권님 계시고요. 우리 도쿄에 계시는 미실권님 피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을 하네요. 우리 선한목자TV 방송의 최창랑 목사님도 끝까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빨갱이 잡는 귀신. 빨갱이 잡는 귀신이니까 이건 빨간 쪽. 이게 귀신도 이 분야가 있는 모양입니다. 빨갱이를 잡는 분야의 귀신이 있고 또 다른 영역 그런 그의 귀신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빨갱이 잡는 귀신 우리 님께서 꼭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빨갱이들. 예. 이창훈님 들어오셨고 김도희님도 계셨고 우리 김기영 의사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이제 다 내려갔네요. 다 출석이 다 됐네요. 아이고. 도쿄는 전혀 피해가 없대네요. 우리 미실권님 정말 다행입니다. 더위는 좀 있겠지만은 또 더위도 잘 견디시고요. 아무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야지만이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 우리 동포 분들이 어깨를 펴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염원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어떤 노력을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이제 내일
그 7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제헌절인데 오늘 그 저희 사는 동네 구청 인근에 태극기가 걸려 있어서 이게 그 제헌절 때문에 달아났나 보다. 그런데 도로변에 쫙 달아놓은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짧은 구간에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또 좀 찝찝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내일 제헌절이고 또 내일은 제가 아마 오후 2시에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 그 광화문 광장에 그래서 국본에서 아마 그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 부임에 따른 환영 집회를 내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2시에 거기 나가서 집회 실황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또 시청을 하시고 함께 또 방송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저거를 한번 들려드리죠. 뭐 선구자 중에서 우리 잠깐 이거를 화면을 돌리고요. 우리 김경애 교수님과 남편분의 기타, 만돌린과 기타의 연주를 한번 오늘은 들어보죠. 뒤늦게 우리 블루님도 들어오신 게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한가득님 어서 오세요.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히읗 비옴님도 계셨죠, 정말로.
김기영 선생님께서는 바이올린 선구자를 무척 또 좋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김경애 교수님 부부의 이 연주 만돌린과 기타의 연주도 매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최복화님,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가 우리 최복화님의 기도의 영역에 들어왔다.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토요일 날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직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보내드렸고요. 내일 그 광화문 집회 2시에 혹시 나오시게 되면, 한번 식사를 하시자 그랬는데, 제가, 2시에 집회하고 그러면 3시, 4시, 늦어도 4시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른 저녁을 함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시면, 또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하고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최복화님께서 오시면, 내일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